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폭염이 이어지면서 비브리오 등 식품 매개 감염병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망자가 30명이 됐습니다. 궁금한 메디컬 상식에서는 여름철 피부 고민인 모공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말초열 기증과 관련한 복지부의 탁상 행정에 의료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갖가지 기록을 갈아치운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생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브리오를 비롯해 물과 식품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발생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이 23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덥고 습한 환경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오염된 물과 음식 등 감염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품 매개 감염병은 여름철 급성 설사 증상이 주요 특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급성 설사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장염 비브리오균 감염 환자는 29명이며 캄필로박터균 환자는 1,333명, 살모넬라균 환자는 913명입니다.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체 환자의 경우 435명으로 지난해의 약 2배에 이릅니다. 이런 여름철에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질환들은 주로 대부분 세균 혹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세균에는 가장 흔하게는 대장균 그리고 포도당구균 이런 균들이 주로 이제 세균 감염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좀 심한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장티푸스라든가 이질 또 그 외에 많은 균들, 캄필로박터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들이 다 장염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6대 예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가지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국내의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발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7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은 단체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 집단 발병의 위험이 높습니다. 여행지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손을 씻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물티슈와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며칠 뒤에 감염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폭염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2,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벌써 작년의 5배에 이릅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 온열 질환자가 하루 만에 200명 가까이 증가해 누적 환자 수는 2,549명이 됐으며 사망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 질환자는 2.8배, 사망자는 5배가 늘어난 규모이며 폭염이 극심했던 2016년 연간 전체 집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항상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넘치는 건강 및 의학 정보 중에는 의아하거나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짚는 시간, 궁금한 메디컬 상식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메디컬 상식 권현정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열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늘어난 모공인데요. 오늘의 궁금한 메디컬 상식, 여름철 피부 건강, 모공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여름. 이때 피부열도 올라가 모공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모공 속 피지가 과산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헤드가 생성됩니다. 심하면 피부 염증으로 이어지죠. 그렇다고 피지가 피부에 무익하다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적당한 피지 분비는 피부 건조를 막고 윤활 작용을 돕기 때문에 피지 분비 과다로 인한 블랙헤드의 경우 꼼꼼한 세안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모공 관리는 피지 제거가 끝이 아닌데요. 여름철 피부 온도가 오를 때 모공도 함께 확장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피부가 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얼굴뿐 아니라 두피, 모공도 늘어나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기름샘이라는 피지를 생성하는 모낭이 얼굴과 두피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셈입니다. 피지 과다 분비로 인한 염증, 피부 노화, 그리고 탈모까지. 모공 관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름철 모공 관리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모공 관리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피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사우나와 같은 덥고 습한 곳은 모공 확장을 부추기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어진 피부는 차가운 수건, 팩 등으로 열을 식혀준 후 수분 공급이 필요하고요. 건강한 두피 모공을 위해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챙이 넓은 모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해 늘어난 모공을 제대로 수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 지키려면 꼼꼼한 모공 관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메디컬 상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체내에서의 중요 역할이 많아 어머니 세포로 불리는 조혈모 세포는 혈액종양 등 많은 난치 질환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이런 조혈모 세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말초혈 기증에 연령 제한을 적용해 의료계의 반발과 비난이 거셉니다. 말초혈 이식이 증가하면서 복지부가 최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에 말초혈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규제를 적용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초혈 기증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증자는 사전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건데요. 이는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다른 장기에 적용된 규제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의 원인,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나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폭염으로 인해 가축들이 폐사하고 농작물은 타들어가는데 여기서 2도가 더 올라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난화를 억제할 우리의 실천이겠죠. 세수물을 대야에 받았으면 연간 17kg, 집안의 전기 플러그를 절반만 뽑아도 연간 7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온도를 낮추는 법,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